안녕하세요. NH투자증권 투자로그인과 함께합니다. 서로는 생략하고 핵심만 짚어주는 경제 토크쇼 사서삼경 장려은입니다. 제가 하니까 너무 좀 웃기네요. 왜요? 어색해가지고. 오늘은 왜 제가 먼저 인사를 하는지 궁금하실 텐데요. 아주 특별한 전문가분을 모셨습니다. 무려 160만, 와! 160만 구독자의 채널을 운영하고 있는 경제 분야 최고 유튜버 신사임당님 모셨습니다. 내가 언제까지 잘 될지 모르고 언제 어떻게 될지 모르고 변동성을 감당해야 된다. 이런 사람이면 부동산 투자로 해야죠. 안정적인 측면을 반드시 마련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은 지금이 내 집 마련의 타이밍이라고 보시는 거네요? 지금은 내가 살 집을 사는 게 아니라 남이 살 집을 사야 돼요. 남을 살 집? 네. 본인의 재산을 형성하는 데 있어서 어느 정도의 기여를 했다라고 보세요? 저는 뭐 네, 이상? 네. 와. 신사임당의 부동산 꿀팁 대방출 타임인데요. 그동안 저희가 전문가분들 많이 모셨잖아요. 맞아요. 오늘은 좀 실전에서 쓸만한 그런 실전 꿀팁들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거 얘기해 주실 건가요? 다양한 관점에서 보는 부동산 이야기 좀 해보면 좋을 것 같고, 그리고 네. 투자자분들은 어떤 마인드로 부동산 투자하는지, 초보분들은 또 어떤 실수를 하게 되는지 이런 이야기 좀 해보면은 재미지 않을까 맞아요. 해서. 네. 도움이 많이 될 것 같습니다. 네. 근데 궁금한 게 일단 언제부터 좀 부동산 투자에 관심이 있으셨는지. 저는 2012년에 그 부동산 관련된 방송을 했었어요. TV 방송, 경제 방송이 있었기 때문에. 근데 그때는 되게 하락하는 시기였어요. 그때 부동산에 사람들이 관심이 없으니까 관심이 가게 됐어요. 네. 그게 2012년 2년. 정도? 저도 가격을 보다가 올라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2015년 말에는 저도 이거 더 늦으면 안 되겠다. 이미 올랐지만 이 가격에 내가 비싸더라도 사야겠다. 내 집 장만을 해야겠다. 마련을 해야겠다. 이렇게 생각해서 한 거죠. 그러면은 그 본인의 재산을 형성하는 데 있어서 어느 정도의 기여를 했다라고 보세요? 부동산이? 저는 뭐 90 이상? 네. 90 이상? 네. 자영업을 하게 됐잖아요. 제가 네. 나와서 렌탈 스튜디오를 하게 됐는데, 자영업을 하게 되면은 담보가 있어야 돼요. 신용대출이 안 되기 때문에. 자영업자 같은 경우는. 근데 자영업자의 문제는 장사가 잘 될 때는 네. 대출이 잘 나와요. 그래요? 근데 장사가 안 될 때는 대출이 안 나와요. 근데 대출이 필요한 게 언젠가요? 장사가 안 안 될 될 때예요. 저는 공무원이라면은 주식 투자가 괜찮다고 생각하지만, 자영업자로서 주식 투자를 선택한다는 건 내 삶의 변동성을 너무 키우는 일이에요. 그렇네. 주식도 변동성이 네네네. 큰데. 내 자산도 변동성 큰 거에 들어가 있고 내 일도 변동성이 커. 근데 아까 대출 얘기를 했잖아요. 근데 부동산을 내가 작은 거를 몇 개 갖고 있다 보니까 이런 거예요. 그 돈이 급할 때는 전세로 바꿔가지고 급전을 쓸 수 있고, 내가 현금 흐름 좋을 때는 저축 따로 할 필요 없잖아요. 여기다가 돈 넣으면 반전세로 바꿨다가 월세로 바꿨다가 나만의 은행이 생기는 기분인 거죠. 그리고 담보가 있기 때문에 대출이 맞네. 훨씬 빨라요. 자영업자일수록 네. 주식보다는 부동산에 투자하는 게 맞습니다. 확실히 많네요. 안정성이 어마어마하게 높아지고 현금 흐름을 맞출 수 있기 때문에, 주식은 담보 대출이 된다고 하지만 내가 주식담보대출 해가지고 빼서 쓸 수 있는 돈이 아니거든요. 맞아. 그리고 그거 있어요. 주식 같은 경우는 마진콜이 들어오잖아요. 예를 들어서 담보가액 이하로 빠지게 되면. 네. 근데 부동산 그게 없어요. 부동산은 만기까지 들고 있다가 대출이 다시 안 되는 경우는 있지만, 주택 가격이 빠졌다 그래서 만기가 되기 전에 갚아라 하는 거는 없거든요. 네. 그러면은 최근에 부동산세 안정화 대책을 위해서 정부에서도 좀 대책들을 내놓고 있는데, 네. 전문가들 사이에서 부동산 가격 상승론과 하락론이 계속 나오고 있잖아요. 맞아요. 저희도 맞아요. 몇 번 얘기를 했었고, 각각의 이유가 뭘까요? 일단 먼저 상승론 같은 경우는 첫 번째가 그거예요. 수요 대비 공급이 없다. 두 번째로 전세나 월세 같은 임대 시장 가격이 계속 올라오기 때문에 그거보다 매매 가격이 싸게 유지될 수가 없다. 뭐 임대차 3법으로 인해서 자동차도 옵션이 늘어나면 가격이 올라가잖아요. 그렇죠, 당연히. 집을 빌리는 분에 대해서
이득이 되는 옵션을 계속 부여해 준 거예요. 2년 더 살 수 있게 해준다든지 올리는 거에 대해서 5% 이내에서 협상할 수 있는 권리를 준다든지 이런 추가적인 권리를 더 주는 거죠. 공급이 제한되어 있잖아요. 그런 상태에서 권리가 더 좋은 권리가 주어지니까 가격이 올라가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올라가니까 집값도 올라가게 될 거다. 세 번째가 그겁니다. 이 세금에 관한 거. 아, 세금을 네. 올리면 올릴수록 임대 가격이 더 올라가게 됩니다. 올라갈 수밖에 그러니까 없다. 임대 사업이라는 것도 어떻게 보면은 그냥 우리가 일반적인 유통업에 대해서 생각을 해볼게요. 모든 치킨집에다가 치킨세를 부여하겠다. 그냥 원가가 올라간 거죠. 똑같은 이것도 비즈니스인데 근데 조달 비용이 올라가게 되면 소비자 가격이 올라가게 된다. 또 다른 어떤 전문가분들 같은 경우는 인플레이션이 예상되기 때문에 금리를 올린다는 거예요. 이미 네. 이렇게 될 거란 걸 알기 때문에 네네네. 만약에 인플레이션이 걱정되지 않으면 금리를 올릴 올릴 이유가 이유가 없죠. 없다는 거죠. 그 인플레이션이 발생했을 때 우리가 돈만 가지고 있으면 손해를 보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부동산이 가지고 있는 가치라는 건 그대로 있는데 숫자만 뒤에 공이 계속 붙는 거예요, 그냥. 그런 것이 이제 상승론이고 반대로 이제 하락론도 만만치가 않아요. 세금에 대해서 아까 얘기를 했잖아요. 근데 이것도 하락론으로도 얘기할 수 있어요. 만약에 치킨집에서 치킨 한 마리를 안 팔고 가지고 있는 거에 대해서 1시간마다 5,000원씩 낸다고 해보자. 그러면 그 집은 치킨 재고에 대해서 어떤 속도로 처리해야 될까? 엄청 빨리 처리해야 맞습니다. 그래서 세금을 올릴수록 빨리 털어내야 되는 자산이 되기 때문에 하락할 수밖에 없다. 세금으로 비용을 올려서 다주택이라는 사업을 하는 것을 폐업을 시키든지 금리를 올려서 네. 왜냐면 부동산은 대부분 대출을 끼거든요. 근데 이게 또 상승론자들은 이런 거죠. 이게 얘네가 폐업을 하겠느냐. 살면 그러니까, 달린 건데. 그러니까 그럼 가격을 올리지 않겠느냐 이런 입장인 거고 그게 계속 끝까지 와서 이 상황까지 된 거예요. 뭐냐면 소비자의 월급으로는 더 이상 살 수 없는 이제 이까지 온 거예요. 어떡하냐 그러면은 그럼 이제는 두 가지 방향이 있는 거죠. 한쪽이 원하는 대로 폐업이 되거나 내려가게끔 하거나 예, 다른 쪽이 말하는 대로 인플레이션이 오거나 인플레이션이 온다는 건 모두 다 1,000만 원씩 버는 세상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살 수 있나요? 모두 다 1,000만 원씩 버는 세상이 되면 지금의 가격이 합리적일 수 있겠죠. 모르는 거죠. 앞으로 미래의 일이니까. 저는 그럼 지금 집을 사야 되는 거 아닌가요? 네. 근데 지금은 실거주하기에는 너무 비싸다 그랬잖아요. 문제는 내 월급에 아직 인플레이션이 오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게 가장 큰 문제죠. 맞아. 인플레이션이 자산에만 왔고 딴 데서 왔는데 네. 나한테 안 왔어. 인건비에 대한 인플레이션이 오지 맞아. 않았다는 거예요. 기다리면 그건 결국 맞춰지게 돼요. PIR이라는 지표를 쓰거든요. 아파트 가격 대비 도시 생활 근로자의 일반 소득의 비율을 따져보는 거거든요. 그게 PIR이라는 건데 이게 너무 인컴 대비 가격이 고평가되어 있는 국면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이게 하락을 할 수 있는 근거도 되지만 반대로 인건비에 대한 인플레이션이 발생할 수 있는 그 요소일 수도 있는 거죠. 그럼 지금 주택 가격이 리즈너블 해질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저는 네. 언제 사는 게 좋을까요? 지금은 내가 갖고 있는 돈의 크기랑 내가 살고자 하는 지역의 가격이랑 서로 맞지 않는다는 거죠. 갭이 너무 크죠. 네, 그러면은 수도권의 대장은 서울이잖아요. 충남 지역에도 대장이 있고 충북에도 대장이 있습니다. 그 각 대장들이 있어요. 그게 각 지역의 서울의 역할을 합니다. 그럼 이제 거기에 사이클이 다 빠지는 게 아니라 서울 빠질 때도 지방 뭐 대구나 부산, 울산은 오를 수 있는 거고 타이밍이 다르기 때문에 서로 가격이 변동한다면 맞는 순간이 왔을 때 입지적으로 더 좋은 입지로 갈아타면서 전진을 해온다는 거죠. 지금은 내가 살 집을 사는 게 아니라 남이 살 집을 사야 돼요. 남의 살 집? 네, 남이 살 집. 내가 새를 놓을 집. 아, 처음부터 거기를 내가 살 집을 고르는 게 네네. 아니라 점점 전진한다. 네네네. 그리고 이제 이게 수평적 측면에서 전진이라면 수직적 측면에서 전진을 얘기하는 전문가분들도 있어요. 재개발 같은 경우는 정주 여건 자체가 안 좋은 경우가 많아요. 길도 복잡하고 차도 못 들어가고 그런 경우가 많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세가 엄청 싸고 상대적으로 아파트보다 싸단 말이에요. 네. 예를 들어서 노량진이 재개발된다 그러면 입지적으로 봤을 때 서울의 3대 업무지구가 여의도, 광화문, 강남 이렇잖아요. 강남 접근성 좋죠. 1호선 타고 서울, 광화문 접근 되죠. 여의도 접근. 되죠. 네. 입지로 봤을 때 노량진이 어마어마하게 좋습니다.
더 싸게 사서 기다려서 기다리는 새 아파트가 되면 여기에 가격이 흑석 가격이랑 비등비등 할 거라는 거죠. 세로 측면에서 한 지역 안에서 시간을 기다리는 예, 그런 투자를 하는 분들도 있고. 예. 방법이 두 가지라고 볼 수 그렇죠. 있겠네요. MZ세대라고 그러죠. Z세대는 사실 그거를 할 자산도 아직 없고 M세대 같은 경우가 이 두 가지 측면에서 많이 시도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네. 왜냐하면 그냥 넉놓고 있다가는 주택정책 잘못된 거 욕하고 다주택자 뭐 잡아야 된다 얘기를 하고 그냥 가만히 있으면 욕은 못 욕을 사지. 하더라도 맞아. 나도 포지션을 갖고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지금 시장 가격 잘못됐다. 하지만 그렇다고 내가 아무것도 안 하고 욕만 할 거냐? 그건 아니라는 거죠. 맞아. 이것이 다주택자를 위해서 가야 됩니다. 아니면 이게 무주택자를 위해서 가야 됩니다. 이런 의견은 저는 없어요. 답이 아니라 네네. 약간 사고 방식을 대책. 네, 대책을 같이 네, 세워보는 살아남는 방법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겁니다. 맞아요. 네네. 아니 그동안 전문가 나오실 때 말하고 싶으셔가지고 참느라고 큰일 났겠어요. 아, 근데 이거 전부 다 제가 그냥 안 게 아니라 전문가분들의 얘기를 듣고 알게 된 거고 알죠. 전문가분들 얘기를 듣는 데는 진짜 좋은 방법은 NH투자증권 투자 로그인을 보시면 다양한 전문가들의 의견을 앉은 자리에서 한눈에 볼 수 거기도 있습니다. 좋대요. 이번 나오의 장 아, 이거 짧을 것 같은데? 사고 방식을 알면 좀 투자를 잘 할 수 있다라고 네. 얘기를 하셨고 네, 그들이 어떤 식으로 투자를 하고 있는지 좀 들으면서 이제 유튜브를 운영하고 계신 거잖아요. 네네. 그래서 좀 키워드를 뽑아주셨어요. 네. 그들은 좀 어떤 생각으로 투자를 하는지. 첫 번째가 뺏기지 않는다. 맞아요. 아까 전진해 온다 그랬잖아요. 근데 전진해 오는 과정에서 뺏길 수 있단 말이에요. 어떻게 해요? 예를 들어서 세금을 끌어올렸는데 내가 세금을 못 내. 금리가 올라갔는데 내가 이자를 못 내. 네. 그럼 어떻게 되나요? 경매로 넘어갑니다. 공급이 쏟아져서 역전세가 났어. 세입자한테 보증금을 못 내주는 상황이 됐어. 아니 세입자를 못 맞춰. 이러면 어떻게 될까요? 그것도 경매로 넘어가게 돼요. 세입자가 강제 경매를 할 수가 있어요. 그럼 이런 식으로 내가 원하지 않는 것, 그 다음에 내가 예를 들어 급전이 필요해.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이거 팔아야 되는 상황이 될 수도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 내가 전진의 시나리오를 짰다면 이게 수직적인 방향이든 수평적인 방향이든 이 시나리오 간에 발생할 수 있는 최악의 국면들을 대비를 해야 되죠. 세금이나 뭐 금리나 이런 것들 같은 경우는 내가 대비를 할 수가 있어요. 근데 이렇게 시장에서 뺏기는 거는 방법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래서 뭐 영끌하지 마라 이런 거 있잖아요. 그 하락하니까 영끌하지 말라 이런 게 아니라 영끌하면 뺏긴단 말이에요. 네, 안 뺏기도록 해야 된다. 그리고 두 번째가 함부로 계약 금지. 모르면서 함부로 계약하지 않는다. 재개발 투자할 때 뭔지 모르니까 저 재개발 처음 진입할 때 진짜 뭐가 뭔지도 몰랐거든요. 이거 뭐 30평대 나온다 그랬는데 가격이 이런 가격은 없다 그래서 딱 했는데 나중에 이제 조합 가서 순위 보고 막 이렇게 하니까 이걸로는 30평대가 안 나와. 20평대 받아야 돼. 그렇게가 돼가지고 가계약금 날린 경우도 있고 내가 명확한 공부가 안 되고 가면은 이 자본주의 시장이라는 거는 결국에 그거예요. 하이에나 있는데 내가 소고기 들고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네. 그러면 네. 기본적으로 뺏기지 않는다. 네. 그리고 두 번째가 함부로 계약 금지. 그리고 세 번째가 네. 1등을 고집하지 않는다거든요. 네. 이 1이랑 2는 어느 정도 이해가 돼요. 근데 1등을 고집하지 않는다는 무슨 말인지 사실 잘 모르겠거든요. 이거는 눈치 게임이에요. 눈치 게임. 예를 들면 아까 지역마다 대장 서울 같은 게 있다 그랬잖아요. 네. 이게 큰 지역 단위로도 일어나지만 아파트 단지에서도 일어난단 말이에요. 그래서 내가 대장 아파트 단지를 딱 관심을 두고 있으면 얘가 빵 올라갈 때 그 현장에 무조건 달려가야 되는 거예요. 그걸 놓치면 그 바로 다음 스텝인 네. 거를 사야 된다는 거. 그러니까 내가 퍼스트 펭귄은 못 잡더라도 세컨드 펭귄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세컨 안 되면 서드라도. 네, 서드라도. 서드 안 되면 포스라도. 진짜로 초보자일수록 사실 내 판단하는 시점이 맞은지 아닌지 스스로에 대한 의심이 되게 크거든요. 근데 이렇게 튀는 거 보고 들어가게 되면 그런 스스로에 대한 의심, 그다음에 내가 왜 했지? 이런 거를 없앨 수 있죠. 어느 정도는 안정적으로. 네, 보고 들어갔으니까요. 대장보다 상승폭은 적습니다. 그래도 안정적인 게 그래도. 중요하니까. 네, 그래도. 그렇죠. 그래서 너무 늦게 들어가면 끝물일 수 있지만 두 번째, 세 번째 단지에 들어가는 거 저는 좋은 선택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번째가 뭉친다. 네. 뭉친다라는 거는 예를 들어서 내가
2년에 5천만 원 모은다고 해볼게요. 5천만 원 있을 때마다 한 채씩 사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다주택자가 되는 거거든요. 5천이 모일 때마다 하나씩 사게 되면 네. 결국에 20짜리를 5개를 사서 이거 5개가 다 모였어요. 예를 들면 2년마다 샀다 그러니까 10년이 걸렸죠. 그럼 그 다음에 얘가 가격이 얼마나 됐건 이 5개로 팔아서 서울을 가겠다라는 전략이에요. 근데 이렇게 하는 이유가 뭐냐면 내가 살 수 있는 지역에 진입할 때까지 현금을 가지고 있으면 아파트 급등 시장이 오게 되면 내 돈의 가치가 떨어지니까. 사실상 내가 필요한 거는 나는 압구정 현대 아파트지. 내가 원하는 건 내가 돈을 원하는 건 아니야. 이런 관점인 거예요. 근데 이게 과거에는 됐어요. 지금은 안 되죠. 너무 비싸서 안 된다는 거. 지금은 세금이 높고 거래 비용이 워낙 높아진 상태이기 때문에 20을 5개를 다 팔면 100이 아니라 내가 65, 이 정도만 갖게 돼요. 그럼 내가 65 가지고 100짜리 집을 진입을 할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네. 5개를 팔았는데도. 그러니까 팔 이유가 없는 거예요, 지금은. 근데 이게 하락하기 시작하면 이게 가능합니다. 반토막이 나서요, 집이. 그럼 지금처럼 세금이 높을까요? 거래세가 높을까요? 그걸 다 아니죠. 풀어준단 말이에요. 금융도 완화적으로 가고. 이 상황이 되게 됐을 때 다 반토막이 되면 10짜리 5개를 팔았을 때 50이 되면 어차피 거기 내가 가고자 하는 것도 50이 됐어요. 그러면 내가 전진을 할 수 있지. 있다는 거죠. 이 방법이 아니면 사실상 월급 모아가지고 강남 진입하는 방법은 불가능한 상황이기 때문에 그냥 생돈 모아가지고 진입이 안 된다는 안 거죠. 되죠. 어떻게 모아요? 그러니까 결국 다주택자도 뭉치기 전략을 하려면 가격이 오히려 떨어지는 떨어져야지 거예요. 가능한 거네요. 그 현장에서 그러면은 좀 휘둘리지 않고 후회 없는 계약을 하기 위해서는 네. 어떤 것들을 좀 체크해야 되는지. 일단은 집에서 할 수 있는 거 다 하고 가야 돼요. 내가 체크할 수 있는 모든 것들을. 예를 들면은 저는 가격이거든요. 시세를 부동산 가서 알려 그러면 일단 그거는 무조건 아웃이에요. 그렇네. 이미 늦죠, 그거는. 네. 부동산 왜 가세요? 시세 알아보래요. 그건 안 되지. 그 인터넷으로 다 하는데. 네.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이미 다 공개가 돼 있기 때문에 실거래가 무조건 체크해야 돼요. 그다음 여러 집 볼 필요 없습니다. 오. 네. 예를 들어서 시나리오 A를 가지고 왔는데 내가 생각했던 시나리오가 아닌 걸 계속 제안받잖아요. 판단만 흐려져요. 네. 그리고 뭐가 중요한지도 모르게 돼요. 그다음에 이제 입주 물량. 네. 이건 진짜 초보적인 거예요. 네. 우리가 아파트가 지어질 때 3년 걸리잖아요. 3년 뒤에까지는 내가 미래를 알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입주 물량이 없을 때 네. 그래야지 초반에 먹고 시작하기 때문에 나중에 하락이 오더라도 이 범퍼가 있단 말이에요. 그다음에 미분양이라는 건 새 집이에요. 아직 아무도 살지 않은 거예요. 새 거 있는데 중고를 더 비싼 가격에 내가 살 필요 있어요. 당연히 없죠. 미분양이라는 건 이미 매대에 올라와 있는 물건입니다. 그럼 미분양이 많을수록 네. 가격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가격은 떨어지게 되죠. 많으면 미분양이 빠르게 사라지는 줄어들고 거는 있다면 그렇네요. 수요가 폭발하고 있다는 네. 즉각적 반영이기 때문에 가격에 대해서 안정적이다. 내가 들어간 것보다 내가 잘 샀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각 시세의 변화, 네. 각 시세의 변화를 알고 있어야겠죠. 과거의 가격으로 봤을 때 평균적으로 형성되는 가격이 다른데 두 개가 같았던 때가 있다면 그리고 지금 같다면 갈아탈 시점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과거의 가격까지 알아보는 거. 이런 것들이 실거주 하려는 분들도 이 정도까지는 보고 한다는 거죠. 요즘 실거주가 더 네. 시급한 분들이 많으니까. 네. 그러면 오피스텔 얘기를 좀 해볼게요. 요즘 아파트 값이 아하, 너무 오르면서 맞습니다. 대안으로 떠오른 게 오피스텔이잖아요. 네, 근데 맞아요. 오피스텔 역시도 투자할 때 좀 염두해 둬야 될 것들이 있잖아요. 네. 오피스텔 같은 경우는 이거 완전 실전 팁인데 상업지에 있는 오피스텔보다 주거지에 있는 오피스텔 이게 대체재로 밀려난다고 했잖아요. 제일 베스트를 못 사니까 세컨드 사는 거 아니에요. 근데 이게 아파트의 대체재로서 가격 상승이 나오고 있는 거란 말이에요. 그럼 아파트의 대체재 역할을 한다는 건 무슨 얘기냐면 첫 번째, 수요하는 사람이 들어갔을 때 이게 아파트인지 아닌지 헷갈려야 된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그 소비자가 아파트가 필요한 사람이어야 된다는 거예요. 네. 주거 지역에 있는 오피스텔 중에 아파트와 비슷한 것을 최우선에다 두고 매매를 해야 된다. 아파트와 근접한 곳에 네, 그런 네. 주거형 오피스텔을 네, 눈여겨보는 게 맞나요? 그렇죠. 거기에 대출 규제. 대출 규제는 주택에 대해서 대출 규제가 나옵니다. 오피스텔 여전 70%까지 대출돼요. 그러면 자금이 들어가는 규모 이런 세 가지 측면에서 봤을 때
실거주의 대체제로서의 오피스텔 실거주자의 수요와 투자 세력이죠. 그런 분들의 그 수요가 서로 맞아 떨어진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오피스텔이 지금 급등이 나오게 된 거죠. 요즘 내 집 마련을 하고자 하는 분들도 많지만 이제는 네. 빌딩을 하나 마련하는 거잖아요. 네네네. 그럼 그 지금 서울 시내 그 낡은 꼬마 빌딩도 없는 상황에서 네. 그러면 어쨌든 똘똘한 한 채를 위해서 건물을 산다고 하면 네네네. 외곽 지역을 사람들이 고민을 하게 되잖아요. 근데 이게 이런 차이가 있어요. 아파트는 외곽에 지어줘도 돼요. 아, 그 빌딩은 안 되는구나. 왜냐면 GTX가 꽂혔어요. 그럼 내가 출퇴근하고 자는 거 집에 가서 할 수 있잖아요. 네. 근데 약속을 우리 동네에서 하지 않는단 말이에요. GTX가 꽂힐수록 더 여기로 와요. 더 교통 좋아지면 들어가죠. 교통 좋아지면 아무리 외곽에 살아도 약속은 강남에서, 약속은 홍대에서, 맞아. 약속은 거기서 한단 말이에요. 시세 차익을 목적으로 한다면 제 생각에는 특히 이 상업용 부동산의 경우에는 중심부로 가는 뭐든지. 게 어쩔 수 없이. 예, 그러면은 일단 중심부에 건물을 사는 게 낫다. 아파트는 네. 뭐 외곽 지역이어도 상관이 네, 없지만 모든 분야를 다뤄봤는데 오늘 진행자로 함께 하셨는데 어떠셨나요? 이거 나름 컨텐츠가 의미가 있는 것 같다. 왜냐면 주소 들은 게 맞아, 많으니까, 너무 많으니까. 그거를 뭉쳐가지고 선택을 제한하는 역할을 해야겠다. 좋네요. 예, 그런 관점에서 생각해 봤을 때는 의미가 있는 컨텐츠가 아니었나. 한 번 더 모시도록 할게요. 알겠습니다. 네, 서른 생략하고 핵심만 전달하는 콘텐츠로 찾아오겠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댓글까지 오늘도 부탁드리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